우려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 전체 영업이익의 15%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죠. 네.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해결은 될 것인데 법원 판결이 또 재밌습니다. 예. 바운더리의 턴어라운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노무나가 삼성전자는 59만 원, 이제 하이닉스는 400만 원을 목표가 올렸는데 뭐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덮고 있으면 그죠. 이 주가라는 게 하루에 삼성전자 25만 원, 그 다음 날 27만 원, 28만 원, 30만 원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코스피 10,000포인트 가는 거죠, 바로. 네. 근데 이제 그 네. 과정에서도 엄청 이제 흔들어내니까 흔들림이 그죠. 있죠. 아, 네. 이제 끝난 거 우리 조심하자 그랬잖아. 맞습니다. 이런 네. 때인가 하면서 다들 매물을 부르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네. 이제 온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당면한 파업이 문제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파업을 좀 가기 어렵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로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자, 하이닉스 공이 둘 다 좋긴 하죠. 네. 네, 근데 4월 달만 놓고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60% 정도 이상 올랐고요. 네. 한 달 동안만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의 이슈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늘렸죠, 삼성전자가. 네, 예. 전자도 좋은 상황에서 파업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파업을 실제하게 되면 아마 메모리 관련된 출하량이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봤고,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전체 영업이익의 15%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우려 섞인 아주 극단적인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죠. 네. 15%면 작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마진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간 것은, 자, 출하량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가고 있는 하이닉스가 그 부분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갈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면서 상승폭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익률 구간이 많이 달라졌는데, 자,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파업 관련된 이슈가 아무튼 지금 확정적으로 뭔가 타협을 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지금 다른 IB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성과급을 주더라도 이 그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해결은 될 것인데, 성과급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돈 주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자사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각을 할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 자사주를 좀 활용해서 나머지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돈 가지고 내주는 것은 아니니까 주주와는 50%에 대한 약속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전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일부 출하가 좀 주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과급 재원으로 몇십 조가 나가게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지면서 일부 성과급 재원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OP 마진이 15% 영향을 받고 감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 이유에 관련된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굉장히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노무나나 JP모건의 이런 이야기들 목표주가 대거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보다 2배 정도 갈 수 있는 목표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나오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정부에서 좀 나서면서 조금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법원 판결이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설비 투자 관련해서 뭔가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노동제 행위를 하되 이 설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뭐 평상시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출하 문제가 없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군다나 뭔가 영향을 줬을 때, 심대한 영향을 줬을 때는 아마 니네들에게 또 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되면서 사측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나오면서 결국은 완벽한 어떤 뭐 공장이 멈추거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쪽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좀 강경하게 과격하게 뭐 뭔가 제조 라인을 멈추면서까지 뭔가 하기에는 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사측에서 결국은 정부가 또 중재안까지 들어가게 되면 30일 동안의 파업이 이제 안 되게 되고, 그다음에 중재안이 되면 뭐 어떤 결정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질 텐데 그 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노조도 그것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의 중재안이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중재안이 노조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까? 극단적으로 노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걸로 갈 것인가의 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기고 있을 때. 그러면 이러면 정부도 그렇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하는 내에서 차라리 지금 받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 가동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두 번째는 정부 정제안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노조가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생떼 부리면서 그걸 다 요구하는 것들이 지켜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튀어오르고 하이닉스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여러 전방위 산업 쪽으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네. 기능은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노조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서로 못한다는 건 협상 끝까지 가는 거죠. 네. 막판에 이제 파업 전에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파업 관련해서 흔들리면 계속해서 사면 된다,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기회를 몇 차례 줬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놀렸을 때 갔기 때문에 키를 맞춘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대적인 그렇죠. 파업 이슈가 퍼포먼스. 해결되면 그렇죠. 또 유리한 거죠. 네, 그죠?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4월 달만 60%가 넘게 올랐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20% 따라가긴 했으나 상승폭이 너무 갭이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4월 말 기준을 봤을 때는 PER과 PBR이 거의 비슷한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졌고요. 더군다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순수한 이제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보이는 분위기니까 TSMC의 밸류도 일부 좀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본적으로 PER이 6배이긴 하지만 그러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TSMC의 뭐 25배 정도 되는 TSMC의 약간의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좀 적용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좀 프리미엄이 좀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키 맞추기 부분에서는 좀 덜 갔던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다시 5월달 지금 현재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좀 더 아웃퍼폼을 단기로 좀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전닉스는 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하루 정도 샀던 거 이런 것 말고는 외국인의 매도 상당 부분은 이제 반도체인데 외국인의 순매도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들의 힘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네, 첫 번째죠. 그 외국인들이 판 이유는 이제 한두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금리 발작 어떤 기준점, 지켜져야 될 기준점이 좀 더 돌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를 금리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도 뭐 미국 시장에서 던졌으니까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파는 이유가 셀 코리아나 셀 반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접어들면서 외국인들 판 걸 보니까 거의 120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120조 원을 팔았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한국에 대한 지분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120조 원을 팔고 있는데도 한국 시장의 지분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서 그만큼 이제 비중이 그렇죠. 커졌다는 거죠. 네, 예, 예. 주가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높게 올라갔던 거예요. 팔고 있는데도 음. 불구하고 계속 지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것이 외국계에서도 결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있을 텐데 그 비중을 초과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리밸런싱 차원의 비중의 조정 이런 것들로 팔다 보니까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너무 빨리 높게 오다 보니까 팔아도 한국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는 국면이 좀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그걸 받아내고 기관도 일부 이제 뭐 ETF라든지 다른 쪽의 금융 투자도 조금 물론 뭐 지난주 후반에는 좀 파는 국면이 보였지만 그것은 ETF의 약간의 리스크 조절 차원에서 아마 개인들이 좀 팔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좀 받아내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그다음에 라운드 힐 그 반도체 메모리 ETF 이런 것들은 계속 그 과정에서 또 수급이 꽤 많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사는 EWY는 좀 빠지긴 했는데 많이 들어왔다 조금 빠졌지만 메모리만 사는 ETF는 계속 가격이 올라왔어요. 수급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급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다 파는 게 100% 파는 것도 아니고 파는 쪽이 좀 크게 나오지만 사는 외국인도 있다는 점도 메모리 전문 쪽도 있고요. 레버리지 ETF가 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들도 사야만이 팔 수 있으니까 초기에 또 5월 27일인가요? 또 네.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들어오면 또다시 수급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좀 유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라브라스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식도 올라가면서 좀 과열 국면에 있다.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말도 있는데다가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날 이제 상장을 상장하죠. 예. 이야기되죠. 수급을 그게 좀 뺏어가죠. 수급적인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상장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투자가 거기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오른 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팔아서 넘어가야지라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부분 하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 하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IPO가 수급적인 좀 불리한 여건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것은 하반기 6월부터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부정적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과 변동성은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